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유튜버 정춘재입니다. 지금 일본 큐슈 남부의 온천마을 기리시마에 와 있습니다. 엊그제 후쿠오카에서 야마하 테네레 700을 빌려서 구마모토를 지나 기리시마까지 왔습니다. 3일간 한 1000km 탔는데 이제 좀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차였습니다. 아주 부푼 기대를 안고 렌트를 했는데 제가 오매불망 찾아 헤매던 차가 아니란 걸 알게 돼서 좀 많이 아쉬웠고 타는 내내 참으로 야마하스러운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하스럽다. 야마하 바인 제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 야마하스럽다는 게 무엇인지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고 오늘은 테네레 700을 타면서 제가 했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네레는 BMW의 GS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야마하의 어드벤처 정신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다카르 랠리, 파리에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를 왕복하는 장장 10,000km의 죽음의 랠리에서 야마하는 79년부터 98년까지 20년간 참전해 9번을 우승합니다. 테네레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경주라고 불리는 다카르 랠리의 지배자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됐는데요. 원조 테네레는 단기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한없이 귀엽기만 한 장난감 같은 디자인의 테네레가 사하라 사막을 날아다녔다는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단기통 테네레의 계보는 전 세계 일주를 하는 오버랜더들에게 각광받는 XT660Z로 마무리되었고 슈퍼 테네레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2기통 테네레의 계보 속에서 2019년 테네레 700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테네레 700의 프로젝트 리더인 시라이시 타쿠시로의 인터뷰를 보면 차량의 컨셉은 오토바이 한 대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바이크였다고 합니다. 본래 아프리카에 위치한 사막을 뜻하는 테네레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생에서 한 번쯤 세상 끝에 오지까지 달리고 싶은 라이더의 꿈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모델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테네레 700은 온로드와 오프로드의 비중을 1대9로 두게 되었고 어디까지나 가혹한 주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과 서스펜션, 최소한의 전자장비, 그리고 불친절한 시트고를 갖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일본인 바이크 유튜버 레이님이 테네레 700을 타시는데 출시 초부터 워낙에 이 차를 극찬하시더라고요. 보다 보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전에 슈퍼 테네레를 1년 정도 탔었는데 슈퍼 테네레가 너무 무거워서 팔아버린 기억이 있어서 신형 테네레 700이 경량 어드벤처 컨셉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엄청 열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꼭 타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 차는 시승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본 최대의 렌트 업체인 렌타르 하치지큐에서도 일본 전역에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예약도 꽤나 밀려있는 인기 차종이라 겨울 초입에 정말 어렵게 예약을 하고 렌트를 했는데 막상 타고 나니 큰 기대만큼이나 아쉽던 부분이 많았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일단 차량의 첫인상은 랠리머신의 테이스트가 가득 담긴 외양입니다. 사이드백을 떼놓고 보면 어드벤처 투어러라기보다는 빅 오프로더 같이 생겼습니다. 앞휠은 21인치 튜브 타입 휠이고 더블 디스크가 장착된 브렘보 브레이크가 완비되어 있고 차의 인상을 결정짓는 포인트인 라이트는 4구짜리 LED로 투명한 랠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은 고속에선 큰 쓸모 없지만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우니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엔진은 야마하의 자랑인 2기통 크로스플레인 CP2 엔진이고 668cc의 배기량으로 9000rpm에서 72마력, MT7과 거의 대동소이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순정 마우라는 꽤 조용한 편이고요. 시트의 첫인상은 꽤 좋았는데 500km 이상을 타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계기판은 전에 슈퍼 테네레에서 봤던 클래식한 흑백 계기판인데 큰 불만 없었고요. 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험로 주행에 단단히 대비한 차라는 인상을 받았고 깨지고 부서져도 교체가 어렵지 않게끔 최대한
가볍고 단단하고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렌트 차량이기 때문에 임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도 주행만을 평가한 시승기라서 사실상 반쪽짜리 시승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온로드 투어러로서 이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라서 오프로드 차가 아닌 투어러로서 테네레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진 자체는 휘어 감는 대로 반응하는 순발력이 좋은 엔진인데 그 출력 곡선이 아주 리니어해서 다루기가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크로스플레인 엔진 특유의 진동이 꽤나 올라오는 타입이긴 한데 3단에서 4단, 3000에서 6000rpm까지가 두구두구 고동감도 있는 재밌는 구간인 것 같고, 중저속 토크 위주의 엔진이고 확실히 미들급 어드벤처라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갑갑함이 없습니다. 시속 120에서 150 사이로 항속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엔진이고, CRF300과 같은 쿼터급 어드벤처에서 느꼈던 속도의 목마름은 말끔히 해소되는 출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승차감은 기대에 잘 부응하는 편입니다. 딱 CRF 250 랠리를 탔을 때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스트로크 210mm짜리 프론트 서스펜션인데 사실 CRF 랠리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공도 주행 상황에서 노면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딩 포지션의 경우는 스탠딩 자세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아마도 사막이나 숲길을 달리면서 수도 없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설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꼽고 싶은 이 차의 훌륭한 점은 불필요한 전자장비 없이 담백한 차라는 거죠. 온갖 전자장비로 떡칠된 최첨단 플래그십 어드벤처가 주는 편안함이 물론 있지만 가끔 그런 복잡한 기능들이 투머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기계가 복잡해지는 만큼 고장의 가능성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 불필요한 기능이지만 높아진 가격을 납득시키기 위해 집어넣는 기능들도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테네레 700은 가진 거라곤 온오프가 가능한 ABS 뿐이고 트랙션 컨트롤조차 없는 그야말로 경박단소한 무소유적인 매력으로 가득한 차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설계라는 사실이 오히려 먼 길을 떠나는 라이더에겐 안심감을 줄 것 같습니다. 세계 일주 하다가 남미 사막 이런 데서 차 퍼졌는데 한국 딜러 정비팀장이랑 영상통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테네레 700의 단순한 설계와 최소한의 전자장비는 오버랜더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 사실 단점이 할 얘기가 더 많은데요. 오프로드 비중을 90%로 놓고 만든 차라고 하니 보시는 분들께서 적당히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장 먼저 느껴지는 단점은 무게중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무게 밸런스가 이상해요. 공도에서, 특히 고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21인치 휠의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차량의 기본 차대와 엔진은 MT7용이죠. 미들급 네이키드용 부속품을 가지고 어드벤처를 하나 만든 건데 오로지 테네레만을 위해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닌 탓인지 달릴 때 어딘가 헐겁고 불안한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야마하스럽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브랜드가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기 위해 무리한 가지치기 모델을 만들다 보니 어딘가 밸런스가 틀어진 구석이 늘 생기더라고요. MT9에서 뻗어나온 야마하 트레이서 900도 딱 그랬습니다. 트레이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마하의 CP3 3기통 엔진을 탑재한 투어러인데 이게 신형은 얼만큼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구형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 요동을 칩니다. 댐퍼를 달고 타이어를 바꾸고 해봐도 잡히지가 않아요. 구형 트레이서는 운전석 시트가 또 정말 이상하거든요. 무게가 희한하게 앞으로 쏠려서
팔로 늘 온몸을 지탱하게 되는 형상인데, 이런 것들이 다 MT9의 플랫폼을 가지고 투어러를 만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테네레 700은 확실히 혼다의 플래그십 모델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꽉 조여진 느낌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라고 말하고 싶고, 두 번째 단점이라면 시트고가 너무 높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근 20년째 타고 있는 베테랑이고, 시트고 높기로 유명한 KTM의 슈퍼 어드벤처를 탈 때도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테네레 700은 180 이하 라이더는 로 링크나 로 시트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게중심이 높다는 단점 때문에 일정 이상의 각도로 차를 기울이면 차체가 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가슴 철렁한 느낌인데, 한번 그걸 느끼고 나면 경사진 도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거나 할 때 무척이나 망설여집니다. 일본인 아재 라이더들 대다수가 지오메트리상의 페널티를 감수하면서도 로우링크를 다는 이유를 알 것 같고, 키 170 초반의 라이더가 굳이 노멀 사양으로 타야겠다면 펩코앤 베커의 탄탄한 가드를 아낌없이 장착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야마하 유럽산 제품이라는 것이겠죠. 이 차량은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일본 내에서도 어드밴스 딜러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일종의 한정판 모델이에요. 일본 국내에서도 꽤나 대기를 기다려야만이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고, 유럽산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의 전 과정이 스트레스가 세제곱이 됩니다. 이 차를 본래 용도대로 타려면 오프로드나 험지에서 가혹하게 타주는 게 제 맛인데, 카울이나 라이트 깨진 거 다시 봤는데 몇 달씩 걸리면 맘 편하게 던지기가 어렵잖아요. 막 타라고 만든 차를 막 탈 수가 없다는 게 테네레 700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테네레 700을 참 야마하스럽다고 말하면서 엔진과 차대를 여러 모델이 돌려 쓰는 게 깍쟁이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륜차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업의 이와 같은 생존 전략은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재료를 가지고 남다른 개성의 바이크를 만들어내는 야마하의 창의성과 집념을 평가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야마하가 가성비 좋은 뾰족한 차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좋은 무난한 차를 만들어 온 스즈키와는 다르게 야마하의 차들은 저마다 대체 불가능한 엣지가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SR400, 세로우, XJR, Tmax, Vmax 등등 완성도나 총점의 기준으로 따지면 어딘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 뾰족한 개성만으로 반드시 사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바로 야마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네레 700은 바로 그런 점에서 더없이 야마하스러운 차임이 분명합니다. 랠리머신의 정수를 할 수 있는 압도적인 디자인과 오직 달리는 데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싹 덜어낸 담백한 차체 구성은 다카르 랠리의 제왕이라는 자랑스러운 헤리티지와 함께 어우러져 라이더에게 언젠가는 사막을 달리고 싶은 꿈을 갖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는 어드벤처 투어러라기보다는 빅 오프로더입니다. 같은 야마하의 차를 예로 들면 세로우보다는 컴페티션에 치중된 WR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라이딩을 주된 용도로 두신 분들이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테네레를 타보고 났더니 동급 경쟁 기종인 혼다의 트랜스알프나 스즈키의 800DE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다음에 꼭 두 모델을 타보고 테네레와 비교 시승 소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